이 관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경관부 문제에서도 이걸 물어봤는데,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참 기본적인 거야.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이제 책임 있잖아요. 근데 구성 요건은 반드시 법익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법익. 법익이 있는데 이 법익을 이제 누군가가 침해했을 거 아니야. 침해자가 있을 거예요. 범죄 주체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법익을 침해했으니까 구속요건에 해당되죠.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해한 행위가, 즉 구속요건을 침해한 이 행위가 정당화가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가 된다. 정당화가 된다 이 말이야. 정당화가 돼서 침해를 했지만 이 행위가 정당화가 돼서 무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쭉 배웠더니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의 법익을 침해했는데 그것이 어떤 위법 행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법익 침해자 피해자지. 이 법익의 피해자가 먼저 뭘 했더라? 불법행위를 했더라는 거야. 위법행위를. 그래서 이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위법행위를 했지 않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어? 정당방위라고 배웠어.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외놈이 위법자야. 위법한 자라고. 위법행위를 먼저 했어.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정당한 제3자야. 그런데도 법익을 침해하는데 왜 이게 정당화가 되냐 이 말이야. 알았죠? 그걸 우리는 뭐라 배웠더라? 긴급 피난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었어. 왜 정당한 사람의 법익을 침해했는데 이게 정당화가 되냐 이 말이야. 비난할 수 없는 게 맞지. 그래서 긴급 비난은 위법성 조각이냐 책임 조각이냐 학설 대립이 있었다 그랬어.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요 정당한 피해자가 승낙을 한 거예요. 승낙. 침해도 좋다. 그래서 침해를 한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피해자 승낙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여기를 보자고요. 피해자 승낙.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보자고요. 피해자 승낙 뭐라고 돼 있냐면 요 피해자는 법익을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승낙을 해서 이 범죄자가 이 사람의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처벌 안 하는데 규정이 있으면 뭐한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요게 경찰직에서만 간혹가다 한 몇 년의 함정으로 나와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봅시다. 자, 법에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놈하고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정반대 말입니다.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처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처벌하는데 법에 규정이 있으면 처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저번 주 프린트 34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법익은, 자, 우리가 구성요건의 법익은 크게 개인의 어떤 개인적 법익이 하나 있고, 여기를 보호하게 한 거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살인, 뭐 이런 거예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뭐 자유, 이런 것들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대한 거, 사회 안전, 질서, 풍속,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있고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는 뭐 내란죄, 뭐 간첩죄, 외환죄, 그 다음에 뭐 위증죄, 뭐 이런 거, 무고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사회적 법익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라 사회예요, 사회. 맞죠? 그래서 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는데 범죄가 안 된다 이 말은 사회가 괜찮다고 한 거예요. 맞죠? 이건 우리 뭐라 그래?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피해자 승낙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를 침해했는데 범죄가 안 되는 것은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사회가 허용한다는 거야. 이건 침해도 좋아.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범죄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국가적 법익에서 여기서 승낙한 것은 뭐예요? 국가가 승낙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승낙을 한 거예요. 맞죠? 이건 피해자 승낙과 관계없어요. 피해자 승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형법 제24조에서 말은 피해자가 승낙해서 그것을 침해했지만 정당화가 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법익에 대한 거다? 개인적, 그 개인의 피해자가 승낙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피해자가. 이해돼요? 여기를 꼭 조심해야 돼요. 요게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경찰계 통해서 자꾸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도 승낙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승낙이란 말이 나옵니다. 왜? 국가가 허용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허용했다. 국가가 승낙했다. 뭐 사회에서 용인했다. 사회에서 승낙했다. 이런 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하고 형법 제24조에 의한 피해자 승낙과는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봅니다. 각종 문서 위조죄라는 게 있어요. 위조죄. 요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이제 문서가 막 위조되고 그러면 어떤 문서 같은 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사회 혼란이 일어나요. 요건 사회 안전에 관한 범죄예요. 문서 위조죄는. 여기는 이제 그 문서는 이제 명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문서를 가지고 뭘 증명하는 사람을 명인이라고 그럽니다. 위조라는 것은 명인이 있는데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가 명인의 문서를 작성하면 우리는 여기를 뭐라 그런다? 위조란 용어로 쓸 거예요. 위조 이렇게 합니다. 위조라는 개념은 작성권 없는 사람이 명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위조라 그래요.
그러면 명의인이 만일에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명의인이 야, 내 문서를 작성해라. 명의인이 작성권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작성한 것은 작성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성권이 있는 자죠. 맞죠? 명의인이 야, 내 명의를 작성해라고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우리가 보면 실장이 학원 명의의 뭐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 여러분 주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예요? 위임을 받았어요. 위조가 아니죠? 위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자, 시험에 어떻게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냐 그러면 피해자 승낙편에서 이 문제를 자꾸 낸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냐? 자,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서 작성하면 이거는 위조죄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위조죄 아니에요. 왜? 명의인이 승낙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 최근으로 합시다. 경찰 계통에서 자꾸 뭐를 물어보냐면 왜 위조죄가 아니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위조죄가 아니냐? 그럼 여러분이 보통 봤을 때 이게 피해자 승낙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승낙을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 거야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피해자가 승낙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뭐가 아니야?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위조라는 개념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위조가 뭐야? 작성권 없는 사람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한 거를 뭐라 그런다? 위조라 그래요. 위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피해자 승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위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가 아닌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일단 그 행위가 무슨 행위가 돼야 돼? 범죄 행위가 돼야 됩니다. 범죄 행위가. 그런데 이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죠? 구속요건 침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과 관계가 없어요. 자주 물어봅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문제 보면서 꽤 많이 물어봅니다. 됐죠? 그러니까 피해자 승낙은 일단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위법성 조각이 되려면 일단의 그 행위가 뭘 해야 돼? 구속요건을 뭘 해야 돼? 침해를 해야 돼요. 구속요건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우선 뭘 하나 집어넣냐면 이제 두 개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이따 하나 더 할 건데요. 우선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문서위조죄. 문서위조죄는 좀 할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내가 빼버렸습니다. 뺐는데 최근 시험에 한번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래도 뺐어요. 그렇게 싹 자주 나온 건 아니고 또 나와도 어렵게는 안 나온 거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이 들어만 놓으세요.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일단에 피해자 승낙이 됐든 뭐가 됐든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구속요건에 일단 해당돼야 되죠. 그래서 피해자 승낙이라는 것은 뭐다? 일단 구속요건을 침해했죠. 그랬는데 그것이 그 피해자가 승낙을 해서 뭐가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말이고, 구속요건이 처음부터 해당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 처음부터 뭐가 아니다? 구속요건이 아니야.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내가 문서위조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 법익도 그게 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은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자유,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 구속요건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승낙을 하면 요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학자들은 양해와 피해자 승낙을 구별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양해. 그래서 양해로 이제 과거에 예장 많이 들었던 이제 그 예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양해에 해당되는 범죄가 절도죄, 강간죄, 주거침입죄, 이런 예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자, 둘이서 좋아서 성행위를 했어요. 맞죠? 그거는 강간이라는 것은 폭행협박을 해야 되죠? 폭행협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응? 여자가 피해자가 승낙을 해서 위법성 조각되는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강간했을 때 여자가 이제 좋다 성행위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 조각되는 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피해자 승낙으로 위법성 조각되려면 일단 그것이 뭐가 돼야 돼? 폭행협박에 한 간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폭행협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뭐가 아니야? 구속요건이 아니지 않냐. 절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죠. 절취란 건 저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거를 뭐라 그래? 절취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사에 반해서. 근데 저 사람이 준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럼 뭐예요? 절도죄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죠? 요렇게 해서 예전에 한 15, 16년 전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빼버렸더니 작년인가 언젠가 경찰직에서 최근에서 경찰직 문제가 옛날 경찰직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해는 지금 무슨 요소 이게? 위법성 조각 사이에요? 구속요건 문제예요? 구속요건의 문제인 양해에 관한 착오는 이것도 착오할 수 있죠. 무슨 착오다? 구속요건 착오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말인가 몰라도 일단 양해가 구속요건 요소니까 뭐다? 구속요건 자기가 찍어두면 되는데 하여튼 혹시 몰라서 여기를 내가 한번 적어준 거예요. 프린트에는 없지만은 한번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기는 아주 최대한 책 프린트는 줄여놓은 거고 생각나는 것들 한 시간씩 옛날 것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어 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자 승낙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피해자가 승낙하면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번 시험에 나왔던데요. 이번 2차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틀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몰라 틀리지는 않죠. 여기 뭐냐면 아차고 틀렸단 말이에요. 아차고. 왜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이 기출문제가 피해자 승낙에서 피해자가 승낙을 해도 법에 아까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범죄를 딱 두 개를 듭니다. 생명에 관한 범죄하고요. 생명에 관한 범죄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있어요. 요거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무죄, 위법성 조학되는 거 아니야. 이 피해자가, 야, 나를 좀 죽여주라. 그게 죽인 거예요. 이게 위법성이 조학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법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252조가 촉탁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부탁받아 주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촉탁살인죄는 위법성 조학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꼭 조심해라는 게 바로 검찰직에서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촉탁 승낙에 관한 사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줄 알고 의사가 죽여준 거야, 의사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아니야. 여기 위법성 조각 사유에 착오가 되냐 물어봤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위법성 조각은, 착오는 위법성이 조각이 돼야만 위법성 조각 사유 착오가 되는데, 피해자 부탁받아 죽인 것은 뭐가 아니야? 위법성 조각이 안 돼요. 위법성 조각 착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경찰직에서 뭘 물어봤냐, 이번에. 그래, 피해자 승낙받아 죽이면, 에? 언제나, 또 일이 나와. 이따 문제 보면 알겠는데, 절대로, 하여튼 그런 의미일 거야. 절대로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은, 에이, 하나는 예외가 있지 않을까? 바로 누구나 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는 웰다잉법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 웰다잉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웰다잉법에 의하면 뭐가 돼? 그 사람이 동의받아 죽인 것은 뭐가 아니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뭔 법에 의해서? 웰다잉, 그게 법상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줄여서 이제 연명의료 관한 결정법 이렇게 합니다. 뭐 1조는 뭐 이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건 아니고 살인죄를 탈게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뭐한다? 4조가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을 때 되면 치료를 거부한다. 뭐 LG의 LG 그룹의 구본무 회장도 그래서 나 치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자연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막 약품 투입해서 막 생명 연장시키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치료를 안 했잖아요. 이제 호흡기를 만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옛날 법에 의하면 뭐가 돼? 그 사람 아무리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촉탁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더 우선하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 거예요. 이렇게요. 아직은 이제 낙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낙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305조 꼭 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성범죄죄는 진짜 조심해. 이거는 막 순간순간 변해. 성범죄는 어찌 된 게. 그래서 우선 이제 뭐 305조 1항이야. 뭐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간음한 경우라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제 강간죄가 되는데 13살 미만짜리가 이제 13살짜리 미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도 뭐가 돼?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그거 뭐 여러분 책에 다 있는 거고 꼭 조심할 건 2항입니다. 2항.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5월 달에. 이렇게 내가 옛날부터 강간죄 할 때 그랬거든. 다른 나라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말합니다. 일본 말고 연령강간이라고 있어요. 연령강간. 연령강간이 뭐냐면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나이 먹은 사람이 성행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한 게 있어요. 저그들끼리 하면 관계없어. 그러니까 저그들끼리 하면 어린애들끼리 하면 이제 동의만 받으면 강간죄가 아닌데 나이 먹은 놈이 막 한 50, 40 된 놈이 막 30살짜리 꼬셔가지고 그건 꼬신 거 아니야. 기망이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나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만들었어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에요. 에 대하여 간음 추행한 몇 살 이상? 19살 이상입니다. 연령 관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9살 미만은 관계없어요. 저희들끼리 하면. 단 19살 미만도 13살 미만은 안 돼. 13살 미만은 동의해도 쳐버려. 그러니까 19, 미성년자께 몇 살이지? 쉽게 봐서 13살 이상 애들은 저희들끼리는 뭐야? 동의해서 성행해도 뭐한다? 처벌하지 않겠지만 19살이 넘어간 사람은 뭐 하겠다? 처벌하겠다. 이걸 이 법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가 만들자 그랬거든. 근데 이제 내 말이 씨알이 안 믿기지. 근데 결정적이 된 동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중학교 선생이 남학생 15살짜리하고 그 유부녀가 그 작년에 그 전에 있었잖아. 그 2번이나 있었어. 2번이나. 무죄야. 맞잖아. 걔가 동의했잖아. 모신매가 15살 먹은 놈이. 그리고 막 우리 집 그때 나왔잖아. 유부녀인데 막 뭐 15살짜리가 여자가 자기 어쩌고 그러니까 자라. 우리가 무서웠잖아. 어린 놈이 말이야. 근데 그 처벌을 못 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내가 2번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지? 예전에 여중생, 선생이 여중생을 또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었단 말이야, 5월 달에. 지금 같은 뭐가 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됩니다. 알았지? 이거 혹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입니다. 요 피해자가 이제 아까 자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자 봅니다. 지금 위법성 조각이란 것은 요 구속요건을 침해한 행위가 뭐가 된다? 정당한 행위가 된다 이 말이. 정당한 행위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이에요. 위법성 조각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지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까지 배워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의 위법성이 조각이 되려면 가장 포괄적인 것이 그 행위가 뭐가 돼서는 안 돼?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책에는 피해자 승낙의 위법성이 조각이 되려면 그 승낙이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어느 책에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꼭 피해자 승낙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방위든 그 행위가 뭐가 돼서는 안 돼?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긴급피난도 마찬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책에는 그 피해자 승낙편만 나와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아니다. 모든 위법성 조각이 되려면 어느 것이든 그 행위가 뭐가 돼서는 안 돼?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승낙이 주로 많이 나온 게 거기 그 말이란 말이에요. 보험 사기를 하기 위해서 갑이 말이죠. 을에게 자신의 발목을 절단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을이 갑의 발목을 잘랐어요. 남의 발목을 잘랐으니까 중상해죄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피해자가 지 발목을 잘라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냐? 그게 발 자른 게 정당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료를 위해서 잘랐을 때는 뭐가 돼? 반사회적이 아니야. 의사가 잘랐을 때는 보험 사기 치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뭐죠? 사기 치려고 범죄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피해자 승낙인데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요 승낙을 했는데 승낙이 착오에 의한 승낙입니다. 착오. 피해자가 모르고 승낙을 했어요. 뭘 잘 모르고. 요게 과연 유효하냐 이 말입니다. 대사
우리 판례는 착오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자, 의사가 이제 그냥 앞으로 이제 그 자궁의 임신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여자가 병원 치료를 했는데 그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에 혹이 났습니다. 암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암 같습니다. 자궁을 좀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승낙을 한 거예요. 암이라 그러니까 드러내고 봤더니 이게 임신한 거예요. 그런 여자가 성질을 나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 행위죠. 자궁을 드러냈으니까 드러냈는데 피해자가 승낙해서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정당행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성질을 나니까 고소를 해버린 거야. 경찰은 이제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했는데 의사는 뭐야? 자기가 승낙한 거다. 그런데 판례가 이 여자의 승낙은 착오한 승낙이죠. 왜? 자기는 이 의사 말만 믿었잖아요. 암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승낙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처벌됐습니다. 여기 꼭 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승낙은 꼭 모든 것은 이 피해자 승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승낙도 범죄 행위시에 있어야 됩니다.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낙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해 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승낙을 철회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승낙을 철회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판례가 바로 그겁니다. 대표 판례인데요. 남의 집에 이제 그 임차 새 들어간 사람이 인테리어 공사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허가 안 받고 하게 되면 뭐가 돼? 재물손괴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집주인이 와서 공사를 그만해라는 겁니다. 이유야 뭐 별 중요하지 않죠. 이유야 보증금 안 주니까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다가 들고 있던 이제 그 손도끼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야죠. 손도끼를 던졌어요. 에이 그러면서 손도끼가 날아가서 그 유리창을 깬 거예요. 여기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왜냐? 공사 그만해라 그래서 승낙을 뭐 해버린 거야? 철회해버렸습니다. 철회. 뒤늦게 한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을 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게 5개가 있었는데 정당방위, 자구행위,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이 있었는데요. 뭐 정당 좀 놔두고요. 차이점이 어디가 있냐면 정당방위는 누구한테 하냐면 그 위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못 합니다. 자구행위도 누구한테 하냐면 그 채무자, 위법행위를 한 채무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위법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요. 맞죠? 그런데 긴급피난이나 피해자의 대상자는 뭐다? 아무런 정당한 제3자,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해도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게 법에가 2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피해자 승낙과 그 다음에 긴급피난이 있습니다.
자, 피해자 승낙인데 항상 승낙은 명시적 승낙이든 묵시적 승낙이든 관계없다 그랬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자, 긴급 피난은 현재의 유난만 있으면 됩니다. 피해자 승낙은 의미가 없어요. 불필요하다. 피해자가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유난을 피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에 관계없다. 어떤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승낙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반대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피해자가 승낙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뭣도 없었다? 반대도 없어요. 승낙도 없고 반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승낙이 뭐가 있었을 거라고 뭐가 돼?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 개인은 승낙도 안 했고 반대도 안 했어.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아마 피해자가 알았으면 승낙했을 거야 라고 뭐다? 추정이 되더라는 거야.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추정적 승낙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왜? 자, 우선 피해자가 뭐를 했는가? 승낙을 했는가 보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승낙했는가 보자.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피해자 승낙은 없었다는, 근데 반대도 안 했어요.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 보자. 이 승낙이 추정되는가 보고, 그것도 안 된 마지막으로 뭐를 이제 과연 어떤 유난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긴급 피난은 최후적으로 보는 거잖아. 마지막으로 보자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 추정적 승낙에 대해서 다시 많이 물어봅니다만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피해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반대 의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승낙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경우를 뭐라 그러자? 추정적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추정적 승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자,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마 승낙했을 거라고 일반 사람이 추정한다?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죽은 사람에 대한, 죽은 사람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어요. 추정적 승낙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추정적 승낙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본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정당화 의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여기를 양심적 심사라고 합니다. 양심적 심사는 뭐냐면 정말 나는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3번.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 누가? 범죄자가. 자, 추정적 승낙은 누구 입장에서 본다고요? 일반인이에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기대 예측. 누가? 범죄자가. 이건 추정적 승낙이 안 돼요. 추정적 승낙은 누가 생각한다고? 일반인. 사회 통념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행위자 개인의 기대 예측 아니에요. 자, 이게 판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최근에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자기 통장을 은행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통장을. 그래서 그 통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입출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입출금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만일에 신한은행 통장이라 그러면 신한은행의 그 통장의 명의는 신한은행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통장의 내용 전부를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자기 개인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 침해되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뭐야? 스카이 테이프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놈을 뭐 한다? 복사를 한 거예요. 남의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복사하면 변조입니다. 내용 일부를. 그래서 경찰이 이제 사문서 변조죄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다? 아니, 이걸 내가 내 통장이었는데 원래 내가 일부 가리고 뭐 한다? 복사한다고 해서 은행이 뭐 피해본 것도 없을 것이고 은행이 내가 가서 물어봐도 어차피 은행이 뭐 했을 것이다? 동의했을 거라는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기대치. 그래서 이제 판례가 야 이게 추정적 승낙이다 할 말은 없는데 판례가 이 경우 일반 사회 통념적으로 은행이 승낙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알았죠? 사회 통념적으로 은행이 꼭 승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문서 변조죄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왜다? 이거는 단순한 자신의 뭐다? 기대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대치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피해자가 반대하면은 추정적 승낙은 안 되죠. 반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면. 그래서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 의사의 반하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이때 그 주거 침입죄의 반대 의사는 명시적이든 뭐든 묵시적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그 반대 의사의 추정의 대표 판례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여자가 있는데 어떤 놈이 이제 강간하러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문을 노크를 하니까 밖에 남편이 있었는데 여자는 이제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자기야 하고 문을 열어준 거야. 강간으로 들어간 거죠. 뭐 당연히 강간 미수죄인데 근데 주거 침입죄가 되냐? 점유 방실 침입죄란 말이에요. 점유 방실. 그래서 이제 그 점유 방실죄, 주거 침입죄가 되려면 그 있는 사람의 반대 의사가 있어야 되죠. 들어오지 말라는.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가 당연히 뭐가 돼? 추정되겠지. 관광 들어오는데 어서 오세요. 그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반대 의사가 추정이 돼서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아주 대표 판례니까 알아놓기 바라고요. 해고된 근로자가 불법 시위를 위해서 회사 들어갑니다. 회사가 승낙할 리가 없죠. 이거는 반대 의사가 뭐가 돼? 추정되니까 들어가면 뭐가 돼? 여기는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듯 위법성 조약되는 거 쭈그니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옳지 않는 건데요. 변조죄입니다. 명의자의 승낙은 없었지만 알았을 것이라고 승낙이 추정이 되면 뭐가 돼?
추정적 승낙도 승낙으로 보죠. 당연히 변조죄가 성립 안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위법성 조각 아니에요. 구속요건이 조각됩니다. 2번 아까 이거 반대사도 추정되죠. 그래서 승낙했다 볼 수가 없다. 3번 무고죄.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입니다. 개인의 생명신체 아니에요. 그래서 피무고자가 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동의를 했어요. 나를 무고해라. 국가에 대한 허위사실 신고해라. 해도 이건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처벌됩니다. 왜? 피해자가 승낙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이런 개인적 법익입니다. 위증죄, 무고죄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수술에 동의. 아까 뭐죠 이거? 자궁의 임신 그거죠. 위법성 조각되지 않습니다. 2번 위법성 조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우리가 정당방위가 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뭐가 돼? 그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당한 침해를 한 사람, 그러면 정당한 침해자니까 그 사람 위법행위가 없죠. 정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당방위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위법행위자에서. 그러면 정당한 사람은, 정당한 행위를 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긴급피난이나 피해자승낙. 그래서 요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정당한 행위가 되잖아요.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정당방위를 한 사람 행위는 무슨 행위야? 정당한 행위니까. 맞죠? 그 말을 줄여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는 못한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대한 뭘 할 수 있다? 긴급피난 할 수 있어요. 긴급피난은 정당한 사람한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요. 예? 2번입니다. 2번. 긴급피난은 자 유일한 수단이란 말은 최우수단. 보충성이 요구되고 경미한 손해를 택해야 되고 보존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해야 됩니다. 더 커야 되고 당연히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자 3번은 이렇게 란 말이에요. 자력구제 자구행위란 말이에요. 자력구제 자구행위. 우선 여기는 이렇게 찍어보라고. 자력구제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 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력구제 자구행위 위법성 조각 안 되니까 들어가면 뭐가 돼? 주거침입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왜 주거침입죄가 되냐면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은 사실상 평원입니다. 주거의 법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의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으면 평온하죠? 거기를 침해하면 주거침입죄입니다. 누가 침해하든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사문서를 수정할 당시 명의자가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했을 거라고 뭐가 된다? 추정이 돼요. 그럼 뭐가 돼? 위법성 조각되죠? 변조죄 아닙니다. 승낙이 뭐가 되면? 추정이 되면. 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인데 자 우선 이렇게 보자고요. 1번은 구속요건의 채물에 근데 원래 1번은 말이에요. 1번은 경감부 문제를 최근에 누가 내는가 잘은 모르겠는데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네가 이거를 알고 낸 거냐 아니면 모르고 낸 거냐 좀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한두 문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번 문항이에요. 과연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착오인데요. 여기를
재물에 관한 착오를 물어보냐, 타인성에 대한 착오냐, 그러면 요 타인성은 또 달라집니다. 요게 포섭의 착오가 있다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히 보자고요. 구성요건에 관한 거니까 무슨 착오다? 구성요건에 관한 착오. 이따 요 위법성 인식에 관한 착오를 때 배울 거예요. 무슨 착오? 그걸 법률의 착오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구나. 왜? 구성요건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무슨 착오야? 구성요건에 관한 착오.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2번입니다. 피해자 승낙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죠? 철회 방법도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꼭 알아야 했습니다. 그 통장의 그 부분을 일부를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것은 이것은 추정적 승낙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대 측 사문서 변조죄입니다. 3번 꼭 알아야 되고 무고죄 피해자 승낙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피해자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무고죄 피해자 승낙 대상 안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승낙은 반드시 행위 당시 있어야 됩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했습니다. 2번에. 그래서 명의자가 승낙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3번. 자,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이게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겁니다. 반사회적이죠. 위법성 초과가 안 됩니다. 4번은 뭡니까? 자궁의 임신사건이죠. 임신사건이고. 5번. 피해자 승낙의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했어요. 반드시 어느 승낙인 행위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니은입니다. 명의인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자, 이때 그 사망자의 명의가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망자는 추정적 승낙 안 된다 했습니다. 이미 사문수입주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승낙 인정 안 됩니다. 추정 승낙은. 그 다음에 지그시입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절도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절도죄는 이렇게 이제 최근에 우리 판례 흐름이 이겁니다. 절도죄는 이제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그래서 점유한 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갖다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또는 캐피탈 자동차를 전당포에 잡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를 이제 자기 보조키를 이용해서 타고 와버린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반납했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소유자는 회사니까 회사는 뭐 반대하지 않잖아. 그러면 점유자의 이제 그 점유를 침해했죠. 맞잖아요. 이게 이제 뭐다? 절도죄가 될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도죄가 됨으로써 영덕의사가 부정된다가 아니라 인정됩니다.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을이에요. 자, 기대 측이라 제일 밑에 보여요. 명의자가 알았으면 승낙했을 거라고 기대 측은 추정적 승낙이 안 되고 관련 판례가 뭐가 있다? 아까 그 통장 일부 가리고 복사한 거 사문서 편제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게 정당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구속 요건을 침해한 행위라도 이게 정당하다고 되면은 당연히 뭐예요? 정당하면은 위법성이 조각되겠죠. 됐죠? 그럼 어떻게 정당이 되냐? 여기시 법의 규정이 있을 때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게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법령을 침해했지만은 이 구속요건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뭐가 된다? 요거는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법령. 그러면 자, 이 정당 행위는 굉장히 넓어요.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지금 법에는 법령, 업무, 사회상규라 나와 돼 있지만 당연히 이것도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뭔 성이 있어야 돼?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상당해야 되고 긴급해야 되고 보충성, 다른 수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우선 법령에 의한 행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법령에 의한 행위는 시험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꼭 조심해야 될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꼭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1번이야. 이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이제 그 적법한 공무원 행위야. 당연히 법에 의한 거니까 위법성이 조각된 건 당연하겠죠. 문제는 위법한 상급 명령을 득한 공무원 행위는 말입니다. 여기는 다른 거 조심하지 말고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위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친권자가 자식에 대한 징계나 교사의 체벌권입니다. 이거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지만 항상 뭐라 해서는 안 돼? 그것이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 상규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1번, 2번 선생이 학생을 체벌하면서 이게 교육 목적이 아니라 징계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흥분해서 감정 풀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판례가 내가 2개만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단에 책에 나와 있는 모든 판례들은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교사 체벌권이. 그래서 혹시 시험에 나왔는데 교사 체벌권이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찍으세요. 왜 그러냐면 교사 체벌권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갔다는 것은 당한 학생이 기분이 무지하게 나빴다는 거야. 교육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됐죠? 그 다음에 사인의 현행범 체포입니다. 이건 다 법에 있죠. 이것은 당연히 괜찮은데 나중에 소송법서 배울 겁니다. 현행범 체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은 현행범 체포로 해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감금해서도 안 됩니다. 체포한 후 즉시 인도해야 돼요.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내일 소송법 시간에 배울 건데 3번이에요. 여러 거 대표 판례입니다. 자신의 차를 송기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전치 14일 찰과상, 이 정도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번입니다. 근로자 쟁의행위와 정당행위인데요. 우선 이 근로자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은 법령에서 법에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법령에 의한 겁니다. 주체가 그러니까 파업하는 사람이 단체 교섭의 주체 노동조합이 돼야 됩니다. 조합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거여야 됩니다.
세 번째, 사용자가 그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 교섭을 거부했다 할지, 이때 하는 건데요. 일단 반드시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됐습니다. 이 찬반 투표에 함정이 나옵니다. 안 거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폭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요건입니다. 교섭의 주체가 해야 되고,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해야 되고, 법령 찬반 투표를 등 법령 규정을 절차해야 되고, 폭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그랬는데, 목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당하고 일부는 정당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는 정당하고 일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한 파업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그러니까 임금 인상도 있었고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뭐 다른 것도 하나 있었을 때 봤을 때 A 목적과 B 목적 있을 때 A는 정당한데 B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 파업의 정당성은 A가 주목적이냐 B가 주목적이냐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를 빼보면 알 거냐는 겁니다. A 목적을 뺐는데 그래도 쟁의행위를 하면 뭐가 주된 거야? 쟁의를 계속 합니다. A 목적을 뺐는데도 그럼 뭐가요?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B 목적이 원칙이라는 거지. A 목적을 뺐는데 파업 안 합니다. 그러면 주목적은 뭐라는 거야? A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쟁의행위에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는 주된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기억입니다. 이것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시험에 나온 거고 모든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힘들 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응? 인원 정리를 하잖아요. 자, 이 인원 정리,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노동조합원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쟁의 목적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나라마다 좀 달라요. 독일 같은 데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계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계통을 따라서요. 구조조정은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그 경영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뭡니까? 들어가는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쟁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죠? 판례는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아까 니은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개일 때는 이제 그 중에서 뭘 빼보고 결정하면 되고, 여섯 번째입니다. 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이제 서면신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찌 되냐는 겁니다. 그 서면신고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노동청에다가. 그런데, 아까 쟁의 요건 1, 2, 3, 4였죠? 뭡니까? 단체 교섭. 그 다음에 뭐죠?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3번 뭐다?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고, 폭력.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시행령에서 서면으로 신고해라? 안 하면 어쩌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절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쟁의가 위헌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업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쟁의행위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파업 같은 겁니다. 쟁의행위에서 문제되는 게 노동조합법도 위반이 되고요. 이제 일 안 하니까 뭐가 돼? 업무방해가 되냐 이 문제인데 이 법안 쟁의행위입니다.
이게 다시 두 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전격적, 갑자기 한 겁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무죄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은 위반한 거니까. 그래서 파업은 이 법은 파업이죠.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했을 때? 갑자기 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알았죠? 그래서 이게 판례가 변경된 거 한 10여 년 전에. 과거는 이 법안 파업은 무조건 업무방해죄였어요. 응? 범죄행위죠? 범죄행위니까 누가 들어가야 진압을 해야 돼? 경찰이 들어갔어요. 경찰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 혹시 보면은 그 경찰들이 파업 같은 거 하면 막 진압하러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노동조합에서 얘들이 갑작 파업을 안 합니다. 경찰 진입하니까 뭐 하는 거야?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하겠다고. 경찰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 범죄가 아닌데. 그래서 전격적 파업이 무조건 업무방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무슨 쟁행이야? 이 법은 파업입니다. 그런다고 업무방해죄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전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도 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 간부들이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는 근로조건하고 관계없잖아요. 맞죠? 식당을 누가 하냐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이대네들의 파업이 전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심합니다. 여기까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대학교가 있다고 해봅시다. 대학교.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런 대학교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대학 그런 거 하던데 청소부들을 대학교에서 고용을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용역회사 직원들입니다. 그럼 굉장히 관리하기가 편해요. 아파트도 아마 그렇게 할걸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면 좋아요. 고용을 안 하고 어디에 용역회사하고 고용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와 회사끼리 계약이니까 해고 같은 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가 해고를 한 거 아니라 뭐야? 용역회사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소한 사람들 이제 수급인, 그러니까 대학교가 이제 일을 준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 도급인이라고 하고요. 용역회사가 뭐가 됩니까?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수급인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수급인 회사는 뭐 조그만 해, 용역회사는.
이 청소부들이 이제 뭐 해고나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할 수밖에 없어? 도급인의 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청소한 어디? 학교에서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게 정당행위가 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전제 조건은 뭐가 돼 있어야 돼? 이 수급인의 쟁의행위가 방금 했었던 네 가지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를? 단체 교섭 주체,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찬반 투표, 폭력 행사를 안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게 지금 제3자의 영역, 어디죠? 도급인의 영역에서 한 거잖아. 학교에서 막 데모를 했다 이 말이지. 막 노래 부르고 막 깽가리 치고 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게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를 조심해야 돼. 왜? 법에서는 뭐야? 자기 사업장에서 왜 남의 사업장에서 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되지가 않습니다. 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게 혹시 이리나 몰라잉? 쟁의행위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잴 때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 그것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있죠. 지금 도급인의 법익을. 이거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지 도급인 소속은 아니잖아요. 도급인한테는 정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청소부들은 과연 어디 가서 데모를 해야 되냐는 거, 쟁행에 과연 어디 가서 현실적으로 할 데가 없죠. 자기가 현재 일하는 데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예요. 위법성이 조합되는 건데요. 자, 사유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청소부들이 대학교에서 뭘 했다? 쟁의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인한테는 정당행위가 안 돼요. 누구한테는 되는데? 수급인한테는. 도급인한테는 뭐에 의한 정당행위가 안 된다?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는 안 된다. 하지만 쟁의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현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이 된다면 맞는 말인데 내 생각에는 이게 함정으로 법령과 사회상규로 섞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4번도 꼭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4번은 내가 작년부터 좀 조심해라 했던 건데, 우선 노동조합법에 43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뭐 한다? 다른 근로자 고용해가지고 일해버리면 파업의 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43조에서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없다? 채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도급도 줄 수 없고, 사망은 아닌데, 사망은 내가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 91조인데요. 91조인데, 내가 사망을 해놓은 겁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노동조합법 43조는 사용자가 위반을 했어요. 만일에
그럼 사람 몇 명 필요해요? 2명 필요하죠. 최소한도. 누가?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대체 일하러 온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2명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이건 2명이 있으면 노동조합법 43조 위반한 거예요. 이렇게 꼭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필요한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배우겠는데, 대항범은 우리가 총칙에서 배우는 공동정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항범은 각자 정범입니다. 그래서 대항범을 처벌하려면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91조가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누구만 처벌합니까? 사용자만 처벌합니다. 그 대체 일하러 온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처벌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들어갔습니다. 기억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이 법안 대체 근로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그 대체 행위를 저지하긴 행위가 비록 뭘 했다? 구성요건을 침해했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당 행위로서 인정이 되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 대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게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되는 거죠. 되려면 당연히 요건이 있어야 되죠. 목적이 뭐다? 저 행위가 폭력돼서는 안 되죠. 정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정당 행위인가는 각 사안별로 봐야죠. 사안별로 봅니다. 그래서 니은입니다. 거기 이제 아까 청소부들 있잖아요. 이제 청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대학 이제 수급인들이 하면 이제 청소를 안 파업을 하니까 학생들 청소 한 번 안 하면 대학까지 거지 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선 뭐 일용직을 고용해갖고 막 청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쟁의행위 청소부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청소 싸놨을 거 아니야. 이걸 다시 막 뿌려버리고 막 벽에다 뿌려버리고 그랬다는 거야. 여기 과연 정당행위가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대체행위를 지금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쟁의행위 중에 막으며 청소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라 소리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체 근로자들의 청소 업무를 방해했죠, 지금. 하지만 뭐가 없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협박을 안 했어요. 뭔만 했어? 그냥 말로만 하고요. 이들이 그 청소한 걸 휘저었을 뿐이지 사람을 직접 뭐 하지 않았다? 폭행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 정당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디귿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체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대체 근로자가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노동조합원들이 이제 정이 이제 그 포크레인 기사인데 막 쫓아갑니다. 이 새끼 때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정이 막 도망간 거예요. 정을 폭행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두 군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소송법에 내가 다시 하나 적어놨습니다. 왜냐? 우선 여기에 정당행위가 되냐 편에서 쟁의행위로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때렸잖아요. 아까 폭력 행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 나올까 모르겠고요. 여기서. 최근 한 20년 동안 현행범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법에서 나올까 모릅니다. 이게 현행범인가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변호사가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를 주장 못한 거예요. 왜 그래?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근데 현행범은 폭력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 되니까 뭘 주장한 거야? 현행범 체포를 주장한 거예요. 이거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왜?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대체 근로자, 이제 대신 프로그래머네. 근데 현행범이 되려면은 당연히 범죄자가 되려면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되죠. 얘는 위법한 거는 맞아요. 대체하는 사람. 근데 구속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왜? 43조에 누구만 처벌한다고 돼 있어? 사용자만. 대체 근로자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요. 얘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현행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나도 몰라. 어디서 한 번가 나올란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란 말이에요. 이게 현행범에 관한 판례예요. 현행범 안 됩니다. 상해죄에서 나온 거 몰라? 위법성 저거 안 됩니다. 정당행위에서 나올까도 몰라. 그래서 꼭 알아놔야 될 판례. 그래서 당연히 책이 없고 이걸 이제 맞아야 돼. 이런 게 한두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를 맞아야만 뭐야? 우리가 수비를 넘어서 뭐 한다? 공격이 되는 거야. 공격. 응? 됐죠? 그다음 이제 업무로 인한 것은 조금 이따 볼게요. 업무는.